제가 학점은행제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가능해요? 직장 다니면서 해도 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댓글과 풀친으로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 5개 진짜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멘트 없이 제가 직접 본 사례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장 다니면서 학점은행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패턴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출석 기준이 로그인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강의 영상을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해야 출석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또는 주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병행 가능합니다. 제가 본 분들 중 주에 5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완주한 케이스도 많아요. 핵심은 몰아서 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 퇴근 후 딱 한 강의씩, 출퇴근 시간에 강의 듣기. 이 루틴만 유지하면 학점은행제는 직장인에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전공은 꼭 관련 분야로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인데 이거 들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졸이라도 바로 전공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공 선택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표라면 그 자격증에 맞는 전공을 해야 하고, 학위 자체가 목표라면 관심 분야로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심리학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이면 사회복지 전공, 단순히 학사학위가 필요하면 경영학, 행정학처럼 기본 전공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로 가려는가? 끝을 정하면 전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 1년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이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1년 만에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1년 완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학점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 졸업자, 타전공 학점 보유자, 자격증 이수자라면 이미 절반 이상 학점을 채운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고졸 기준이라면 1년 완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즉, 1년 완성은 가능한 케이스는 맞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기존 학점 인정과 과목 구성, 행정 타이밍,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위 하나 취득하는데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학점은행제 수업 진짜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온라인이라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는 분명 시간 자유도는 높지만 꾸준함이 없으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출석 80% 이상, 과제, 시험, 토론까지 다 채워야 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하면 꽈락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의 3분의 1 난이도이지만 자기관리는 3배 더 높습니다. 대신 잘만 하면 훨씬 효율적이에요. 시간이 아니라 패턴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제도라서 일정 루틴을 만든 사람들은 오히려 대학보다 빠르게 끝냅니다. 결국 힘든 게 아니라 자기주도적이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학점은행제 진짜 믿을만한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사교육 아니에요? 나중에 학위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제도 자체는 100% 공식이에요. 문제는 운영기관의 질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정식 등록된 교육원이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중개만 하는 사설업체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 선택은 꼭 신중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나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랑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5가지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가능하다. 이건 패턴이 핵심. 전공은 목적에 따라 선택. 1년 완성은 일부 조건부 가능. 수업은 쉽지 않다. 자기관리 싸움. 제도는 공식. 기관 선택이 관건. 이 5가지가 학점은행제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현실 기준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실제로 인생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태도와 습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실 탈출러였습니다.